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펜타곤의 국방자문위원회에서 헨리 키신저 등 11명의 거물들이 퇴출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언제적 키신저냐고 할 정도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헨리 키신저는 미중 수교를 주도하고 대중 포용 정책으로 오늘날 중공이란 괴물을 만든 당사자입니다. 닉슨 독트린을 배후 조종해 베트남 철군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모택동부터 장저민, 후진타오, 시진핑에 이르기까지 역대 중공 지도자와 교분이 두터워 중공 당국이 라오펑여우라고 부를 정도의 친중 인사로 딥스테이트의 거물입니다. 미국과 중공 관계가 험악해지면 가장 안절부절 못하는 이가 헨리 키신저입니다. 헨리 키신저와 함께 축출된 인사 가운데 두 번째 거물은 매들린 올브라이트입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여성으로는 최초의 미 국무장관을 지낸 인사입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는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입니다. 지금은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됐지만 옛날에는 한 나라였습니다. 부친인 조셉 코르벨은 외교관이었습니다. 주 6.25 대사를 지내면서 당시 베오그라드에서 학교를 다니던 어린 딸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까 우려해 나중에 미국으로 이주한 반공인사입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역시 초창기에는 반공 사상을 가졌습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는데 논문이 체코의 반소봉기 프라하의 봄이었습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의 경력은 화려합니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아래서 일하다 주 유엔 대사에 이어 국무장관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클린턴, 바이든 진영에 묶인 그녀는 그들의 이익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9년에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이란 국제 비즈니스 컨설팅 조직을 만들어 영향력 확장에 나섭니다. ASG는 클린턴 시기 국가안전보좌관인 세뮤얼 버거가 만든 스톤브리지 인터내셔널과 올브라이트 그룹을 합병해 출범시킨 겁니다. ASG는 중공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른바 바이든 과도 내각 구성원을 배출합니다. 바이든이 주 유엔 대사로 내정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는 ASG의 고위급 부총재입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는 바이든 과도 내각의 국무부 인사팀을 맡고 있는데 역시 ASG의 서머나 구하와 로버타 제이콥슨도 합류시켰습니다. 그녀는 ASG의 아프리카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중공 1대1로의 무대입니다. 서머나 구하는 유럽과 동남아 시장 진출에 대한 정치 컨설팅을 담당했었습니다. 로버타 제이콥스는 미주 담당입니다. 바이든 내각 국무부의 국제발전 부문의 책임자 역시 ASG의 엘리자베스 리틀필드가 내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들린 올브라이트도 자기 인맥으로 키신저처럼 세계 외교 무대를 쥐락펴락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 매체 디 내셔널 퍼스는 11월 24일 ASG의 중공 비즈니스가 상당히 거대하다면서 이 조직원들 가운데는 중공의 전직 관리와 외교관도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ASG가 중공이 요구하는 조건에 충실해야 한다는 식으로 미국 기업에 경영 자문을 해준다는 겁니다. ASG는 중공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미국 기업에 어떻게 하면 허가를 제대로 받고 안착할 수 있는지 현직 관리들에게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ASG는 이를 위해 아예 중공의 실력자들을 현지 책임자로 고용했습니다. ASG의 베이징 지사장은 주미 중공 대사관과 뉴욕 총영사관의 경제 참사를 지낸 진 리깡이란 인물이었습니다. ASG의 고위 고문인 다이윈 로우는 2000년부터 10년 동안 주미 중공 대사관의 경제 참사를 지냈고 그 이전에는 중공 외교부의 미주 대양주 총간사를 거쳐 중공 상무부에서 10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또 ASG의 왕페이수라는 인물은 주 LA 총영사관에서 경제 고문을 하는 등 중국인들이 수두룩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ASG의 애널리스트인 미국인 제임스 오스월드는 중공 중앙의 문건과 막수지 문건을 번역했다고 자랑스럽다는 듯 과시했습니다. 투 개표 사기극이 밝혀져 미 전국이 혼돈에 빠져든 가운데 조 바이든과 카말라 해리스는 그들만의 내각을 이미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바이든은 백악관 안보 고문으로 제이크 설리번을 내정했습니다. 물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확률은 거의 없지만
제이크 설리번이라는 인물은 타이완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은 힐러리가 국무장관이었을 때 그의 막내였습니다. 힐러리에 이어 조 바이든이 부통령이었을 때는 그의 국가안전고문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힐러리가 2016년 미 대선에 출마했을 때 다시 힐러리 곁으로 복귀했습니다. 2016년 위킬릭스는 힐러리가 2011년 국무장관 재임 기간에 주고받은 개인 이메일 서신 한 통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힐러리 사무실의 책임자였던 설리번은 미국 경제를 구하기 위해 타이완을 포기하자는 제목의 이메일 서신을 힐러리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서신에서 한 해병 장교의 타이완 포기론을 이용해 중공이 가지고 있었던 1조 1,400만 달러의 미국 국채와 맞바꾸는 조건으로 타이완을 버리자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힐러리는 아주 스마트한 건의라고 생각한다,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킬릭스의 폭로를 접한 타이완의 경제학자 우잘롱은 어떻게 남의 나라를 판매물로 생각할 수 있느냐면서 경악했습니다. 타이완은 제1도련의 전략적 요충지로 일본의 국가 안전에도 상당히 중요한데 1조 1,400만 달러에 팔아넘길 발상을 하는 이는 머리에 심각한 이상이 있는 자라고 분개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바이든은 언제든 남의 나라를 팔아넘길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별 차이 없다는 건 아주 큰 착각입니다. 린 우드 변호사의 11월 28일 트윗입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변을 일으킬 것이라는 거짓말을 선전 매체들의 지원에 퍼뜨리려 하고 있는데, 정변을 기도하는 악의 세력은 공산주의자,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선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선거는 구실에 불과할 뿐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뒤엎는 게 그들의 목적이란 이야기입니다. 린 우드 변호사는 지금이 싸울 때라면서 두려움 없이 맞서자고 호소했습니다. 미국의 좌파 세력들은 이미 대선 전에 BLM 폭동과 증오를 부추기면서 트럼프 대통령 정부를 흔든 바 있습니다. 흑인들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구호는 언뜻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BLM 운동 지도부 엘리샤 가자, 오팔 토메티, 패트리스 컬러스 등은 2015년 본색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데올로기 프레임 안에서 훈련받는 마크시스트라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BLM 웹사이트에도 그들이 어떻게 사회를 바꾸려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서구적인 가족 구조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공산주의식으로 모두가 가족이라면서 공동체 사회를 건설하자는 구호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Black Lives Matter 해시태그 운동을 벌입니다. 예를 들면 나이키 소속 조직원들에게 전 세계 모든 선수들은 장벽을 없애 평등 사회를 구현하자는 식의 세뇌 활동을 벌입니다. 살라미 전술로 곳곳에 파고듭니다. 엘리샤 가자는 2013년 조지 지머만 사건으로 인종 갈등이 발생하자 패트리스 컬러스와 BLM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팔 토메트는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 이를 확산시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글로벌 네트워크로 발전시킵니다. 2016년에는 재정 체계를 갖춘 비영리 조직으로 몸집을 불려 경찰 예산을 없애버리자는 운동을 하기에 이릅니다. 미국 사회를 전복시키는 마크시스트 조직인 BLM 운동은 이번 대선에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곳곳에 뿌리내린 딥스테이트와 최후의 결전을 벌이면서 법으로 사기 선거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좌파 세력들은 소요를 일으켜 진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역사의 바른 편에 서고 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몇 수 앞을 내다보고 만들어 놓은 헌법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